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이입니다. 저는 EXID 멤버 한이로 지난 10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그 안에서 정말 행복한 그런 순간들을 보냈고요. 지금은 또 연기를 시작해서 연기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제가 제 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고민을 했는지,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것 같네요. 갑자기 눈을 떴는데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변화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반갑기도 했지만 동시에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이 변화가, 이 행운이 끝나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매 순간 있었어요. 인기가 하루아침에 생겼으니까 또 하루아침에 사라질까봐 굉장히 두려웠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 그 메신저 대화명이 일희일비였어요.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까 그 순간을 만끽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어차피 다 사라지는 건데 사라질까봐 그때는 굉장히 좀 두려움에 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위아래 직캠 영상이 이제 화제가 되면서 저희 팀도 그리고 저희의 노래도 되게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어요. 제가 시작이었죠. 근데 그게 저한테는 어떤 굉장한 책임의식을 좀 불러일으켰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그 역주행이라는 너무 큰 기회가, 너무 큰 행운이 찾아왔는데, 그리고 하필이면 내가 1번 타자고 내가 여기서 뭘 해내지 못하면 이 기회가 다음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을까봐, 내 선에서 이게 날려버리면 어떡하지? 날아가 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으로 좀 되게 스스로, 누가 준 게 아니라 스스로 좀 부담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기분을 지금 떠올려 보면 뭔가 외줄타기를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 한 발 한 발이 너무 두렵고 불안하고, 하지만 내딛어야 하는 그런 기분? 아니면 아직 꽝꽝 막 단단하게 얼지 않은 어떤 호수 위를 걸어가야만 하는 그런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가수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사실 한 가지 이유만은 아닐 거예요. 굉장히 복합적인 어떤 이유였던 것 같은데, 노래가 좋았고 뭔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기도 했었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제가 발견한 제 내적인 어떤 동기 중에 좀 신기했던 건, 제가 엄마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가수가 되고 싶기도 했다는 거였어요. 좀 유독 엄마와 첫째 딸과의 관계가 좀 동일시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엄마도 저를 너무 사랑했고, 그래서 좀 저와 동일시를 많이 하셨고, 저도 엄마를 너무 사랑했고, 그래서 굉장히 애착 관계가 끈끈하긴 했지만 동시에 이제 좀 부담스럽기도 했었죠. 근데 좀 이제 제가 자라면서, 머리가 크면서 답답하다고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벗어나서 좀 뭔가 내 생각대로 나의 삶을 살아보고 싶었고, 그게 제가 가수가 되고 싶었던 동기 중에 하나였어요. 오디션은 사실 저랑 문학 학원을 같이 다니던 친구가 되게 노래를 또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자기가 오디션을 보러 갈 건데 혹시 너도 같이 가지 않을래? 우리 학원을 빼먹고? 그렇게 좋은 제안을 해줘서 좀 솔깃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을 제끼고 이제 그 친구를 따라 오디션을 보러 갔습니다. 네, 좀 즉흥적으로 오디션을 보러 갔기 때문에 의상도 무릎이 다 늘어난 체육복,
밖에 이제 3선 슬리퍼를 신고 있었어요. 그런 상태였죠. 처음에 제가 이제 오디션을 보고 나서 오디션 합격이 되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희 엄마가 반대가 굉장히 심하셨죠. 왜냐하면 한국에서 그때 당시만 해도 아이돌이라는 직업에 대한 어떤 인식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엄마는 왜 굳이 그 가시밭길을 걸어가려고 하냐. 너가 너무 아플 것 같고 너가 너무 괴로울 것 같으니까. 그런 인식이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저희 엄마는 엄청 좀 반대를 많이 하셨고 그때 좀 들었던 말 중에 상처였던 게 그런 말들이었어요. 엄마는 너무 이제 객관적인 눈으로 저를 평가를 해주신 거죠. 희연아, 그래 너 예뻐. 너 예쁜데 너처럼 예쁜 애들은 너무 많아. 그리고 너 노래 잘해. 그치만 너처럼 하는 애들은 정말 많아. 나는 너한테서 어떤 그런 특별한 어떤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데 왜 굳이 꼭 그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려고 하니? 안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하셨는데 저한테는 상처이면서 동시에 되게 목표가 됐던 것 같아요. 나를 좀 증명하고 싶은 마음. 엄마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어떤 선택을 하고 그 길을 걸어서 당신이 틀렸음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그때 들었어요. 이제 처음에는 엄마를 설득해야 되니까 기간을 한 3개월만 얘기했다가 끝나갈 때쯤 또 3개월만 이렇게 기간을 늘려가면서 계속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데뷔를 꿈꾸며 열심히 살던 17살의 안희연 씨는 이제 연습생에서 제명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생각을 하면 절망스러웠던 것 같아요. 뭔가 그런 엄마의 반대를 무릅쓰고 내가 원하는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의 결과가 너무 처참하니까 정말 나는 어떤 가능성이 없나? 정말 엄마 말이 맞나? 내가 틀렸나?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안 되는 건가?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걸까? 이러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스스로에 대해서 좀 많이 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중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도피였어요. 그 꿈이 박살나버린 어떤 현실에서 살짝 도망간 거죠.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도망가는 걸 선택한 과거의 저에게 고마운 마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비록 박살났지만 그 꿈을 지킬 수 있었고 그렇게 다음을 좀 기약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왔죠. 다시 돌아와서 다시 노래를 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그러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선택을 한 이유는 그걸 성공해내지 못하면 내가 나의 어떤 가능성에, 내가 나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평생 믿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어떤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뭔가 잘못된 거죠. 바꿔 말하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 내가 나를 믿어줄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한 거였어요. 너무 잘못 생각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데뷔를 하게 됐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어떻게 첫 술에 배가 부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또 굉장히 좀 어떤 실망, 절망으로 다가왔고 그리고 사실 뭔가 잘 되는 거에 있어서는 운칠기삼이라고 그런 말도 있듯이 운이라는 요소도 굉장히 큰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굉장히 스스로를 탓하고 자책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자기 관리를 더 잘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내가 뭐가 부족했던 걸까?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서 스스로에게서 그 문제점을 찾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죠. 그리고 그 자책과 그리고 제 안에 있는 어떤 나를 증명하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럼 이제 큰일이 날 것 같다는 어떤 불안감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원동력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방송사별로 카메라 워크를 다 외워서 오답노트처럼 막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외워서 빠짐없이 기억해서 뭔가 무대에서 표현을 하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엄청난 노력을 했었죠. 저희가 앨범을 3개를 냈는데 위아래 전에 3개를 냈는데 다 잘 안 됐어요. 저는 사실 연습생 때는 데뷔만 하면 뭔가 다 잘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좀 되게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저희 회사가 속된 말로 망해서 연습실도 없었고 숙소에는 계속 그 공과금이 연체됐다는 어떤 고지서가 계속 날라오고, 그리고 명절 때는 이제 부모님과 어른들을 뵈기가 너무 힘들어서 찾아 내려가지도 못했고, 그렇게 한 2년 정도를 보낸 것 같아요. 그 시기를 제가 잘 버텨낼 수 있었던 건 아마 저 스스로 정해놓은 어떤 기간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이제 시작을 하면서 한 3년. 그래, 희연아, 3년은 잘 되든 안 되든 한번 버텨보자. 꾸준히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런 힘든 상황들 속에서도 그나마 좀 절 잘 지켜내면서 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3년이 거의 끝날 때쯤 이렇게 끝내기에는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성과적인 면에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 끝을 낼 수 있을까? 끝을 내고도 미련이 남지 않을 수 있을까? 후회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제 스스로 어떤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멤버들을 설득했죠. 엘리 언니가 곡을 만들었고 제가 가이드를 하고 그다음에 PPT를 막 작성했어요. 멤버들이랑 같이 우리 최저 예산으로 어떻게 노래 앨범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우리 대표님을 좀 설득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누구는 의상 담당, 누구는 뮤비, 레퍼런스 찾아오기 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낸 앨범이 이제 위아래였고, 개인적으로는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던 앨범이고 그런 시기였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역시나 반응이 좋지 않았고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 큰 행운이 찾아왔죠. 그 곡이 이제 역주행을 하면서 세상이 바뀌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고, 옛날에는 그 원인이, 그 이유가 우리의 노력 덕분이었다고 믿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게 그냥 단지 운이었다면 갑자기 왔던 것처럼 또 갑자기 사라져버릴 수 있으니까 그게 두려워서 이건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야. 그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 걸 거야 라고 믿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시간이 한참 더 지나고 나서는 우리가 참 운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 가고 있는 건지 의심이 되는 순간이 정말 많죠. 저도 정말 많고 앞으로도 많을 거예요. 근데 도대체 그 잘 가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세상의 기준에서의 성공과 실패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뭘 느끼고 내가 그걸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의 어떤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그 순간을 살아냈고, 그리고 그 자체로 이미 훌륭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제 마인셋입니다. This is my mindset.